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상반기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정을 찾아라 제3장, 제4장 변액보험의 2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방법에는 일반 계정과 동일한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된다. 되게 쉬운 문제죠. 그죠? 동일한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될 것 같으면 굳이 특별계정을 쓸 이유가 없겠죠. 예, 다른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4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이 된다. 자, 해약환급금에 대한 원금 보장에 대한 지문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해약환급금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질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해약환급금은 어떤 경우도 어떤 상품도 변액보험에서 원금 보장이 되질 않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상호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예, 변액보험은 투자에 대한 결과 전적으로 누가 집니까? 계약자만 지죠. 그래서 보험회사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46번의 함정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평가 시기는 매월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산평가 시기는 매일 실시가 됩니다. 왜? 주가, 채권의 금리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매일 평가를 해서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변액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이네요.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 보험 계약의 계약자 적립금과 투자 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된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적립금과 변동보험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뭐 이 말이네요. 그죠? 자, 기본보험 계약의 계약자 적립금이 아니라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이 함정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지문은 계속 나옵니다. 자,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은 맞죠. 예, 그렇다고 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예, 어떤 경우도 추가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 함정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시험 한번 볼 때마다 꼭 나오는 지문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어떤 변액보험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최저보증은 뭡니까?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연금 적립금은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해야 예, 함정을 올바른 지문으로 이제 고치게 된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보장성이죠. 변액 종신.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 그죠? 이 두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저축성 변액보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 아니라 실은 가산지급 방법인데 가산지급 방법은 우리 교재에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암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은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다.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 자, 변액연금보험, 저축성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뭘로 최저 보증하느냐? 기본보험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뭡니까?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저축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변액 유니버셜 저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이 된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이 무조건 되고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번 보죠.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수익률과 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액을 예시해야 된다. 자, 연금액을 예시를 할 때 투자수익률과 순수익률 모두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을 해서 연금액을 예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함께 예시를 해야 됩니다. 5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죠. 여기까지 맞네요. 그래서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이 불가능한. 부가 기능 설정하고 추가 납입 기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부터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 납입 중지는 의무 납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 전후, 종료 전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맞네요. 자산 운용에서 중시되는 것은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이죠. 수익성. 일반 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요.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수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중요시 되죠. 수익성과 안정성 서로 바뀌었네요. 그죠? 자, 이 지문은 지문으로 사지선당에서도 나오지만 박스로 해서 보기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과 함께 이 둘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완료되기 때문에 변액종신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변액종신보험은 나이가 증가함으로써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인식 위험보험료 증가하죠. 그래서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10년이 경과한 후에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완료가 되기 때문이 아닌 거죠. 자인식 위험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완료되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품은 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것을 찾을 것인지 고쳐줄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둘 다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보죠. 변액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납입기간 이후에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 펀드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얼핏 보면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자, 계약 체결 비용은 애초부터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보험료 납입 시 차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59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달라진다. 자,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라고 하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형 이걸 말하는 거죠. 그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계정 투입되는 보험료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펀드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투입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 특별계정 투입되고 난 다음에 걔가 계약자 적립금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보험료가 투입이 되게 되면 주식채권 사니까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뭐 이렇게 운용 수수료, 운용 보수 같은 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입되는 보험료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달라지는 요소는 뭐냐?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 경과 기간에 따라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는 영업보험료의 일정률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의 특별계정의 적립금의 일정률을 곱해서 부과를 합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편입 비율에 따라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별한다. 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로 구별하는 것은 채권의 편입 비율이 아니라 주식의 편입 비율, 즉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별이 됩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은 샀다 팔았다도 하죠.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실은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용 수수료가 비쌉니다. 채권형은 한 번 사면 실은 만기까지 쭉 오래 가죠. 그래서 채권형이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용 수수료 품이 덜 들죠. 그래서 운용 수수료가 낮은 편이다라고 해야 맞고요. 높은 편이다라고 하려 그러면 주식형 펀드는 채권형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단 한 주도 투자를 못합니다. 10% 이내로 다 틀렸습니다. 64번.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100% 다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일정 비율은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가 아니죠.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혼합형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가 되겠죠.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섞어서 안정적이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죠. 채권형 펀드,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7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자금, 보험회사 자기 돈으로 일단 돈을 먼저 투입을 해 놓는 걸 우리가 그래서 초기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번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펀드의 투자 실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 가격이 상승하겠네요. 계약자 보유 좌수도 상승한다. 자, 보유 좌수는 기본적으로 기준 가격, 투자 실적의 호전, 하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몇 개, 좌수는 몇 개의 개념이죠. 몇 개를 샀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 실적이 호전이 되었다는 건 이 개수의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10,000원에 샀는데 얘가 10만 원이 됐다는 거지. 10,000원에 산 게 10,000원에 하나를 샀는데 10개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기준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이 더 많아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계약자 보유 좌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69번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순자산액, 순자산 가치, 순자산액은 어떻게 보면 계약자 적립금의 총액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산 운용 실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 얘가 많아졌다, 낮아졌다 하겠죠. 매월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의 순자산 가치는 매일 계산이 되죠. 매일 자산운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도 매일 변동을 한다, 증감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번 보겠습니다.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은 일시나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에 12로 나누어 매월 계약 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 비율로 자동 투입하는 기능이다. 자,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가 납입이 됐다. 추가 납입 보험료도 그럴 수 있죠. 일시나 보험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 방에 다 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서 삽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돈 전체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에 먼저 투입한 후에 매월 계약 해당일에 12분의 1로 나누어서 그걸 하나씩 빼서 펀드에 투입을 합시다. 자동 투입하는 게. 그게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냐? 아니죠. 뭡니까?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급하게 읽어보시면 뭐가 틀렸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라서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께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1번 보죠. 일시나 보험료는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어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가 없다. 자, 일시나 보험료는 한 방에 거액의 자금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기능, 투자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일시나 보험료가 아니라 월 적립 보험료죠. 월 납입 보험료는 이미 그 자체로 평균 분할 투자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나 보험료는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죠. 72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몇 배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2배가 되겠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변액 보험의 선납 보험료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하여 납입한다. 자, 저축성 변액 보험이죠. 저축성 변액 보험의 선납 보험료는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을 한다라고 해야 함정이 맞는 지문으로 고쳐지겠습니다.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약철의 기간 내에 계약이 승낙된 경우 제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시기는 승낙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자, 1회 보험료 특별계정 투입되는 시기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근데 청약철의 기간 이내에 승낙된 경우와 이후에 승낙된 경우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가 다르죠. 자, 기간 내에 승낙이 되었을 때는 종료일 플러스 1일이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니까 승낙일이 틀렸죠. 그럼 승낙일이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이 1회 보험료가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은 뭐냐? 청약철의 기간 이후에 계약이 승낙된 경우에 승낙일이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기간 이후에 승낙된 경우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별해 주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75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는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이 됩니까? 아니면 평균 공시이율로 적용이 됩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죠.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을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자,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것은 추가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선납보험료겠죠. 그럼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이게 바로 추가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계약 해당일은 선납보험료에 해당이 되겠죠. 77번 보겠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계약관리 비용의 차감 없이 특별계정 투입으로 전액 투입이 된다. 자, 뭐 어떤 보험료도 계약관리 비용의 차감 없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추가납입 보험료도 당연히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아닙니다. 전액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8번. 변액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자,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할 때는 기납입 보험료에서 나머지 수수료를 다 실은 빼고 투입이 되는 거죠. 특별계정으로. 그래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할 때는 기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에서 이 수수료 다 빼고 운용이 돼서 그 수익도 생겼겠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납입 보험료 틀렸다는 점, 함정으로 자주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부활 시 계속해서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한다. 자,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하죠. 근데 해지가 됐어요. 그죠? 근데 아직 해약 환급금 안 찾아갔습니다. 그럼 계속 특별계정에 운영할 수가 없죠.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실은 펀드 설정이고 뭐고 다 하는 것을 계약자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는 당연히 일반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 다시 부활이 됐다. 그러면 일반 계정에 있던 계약자 적립금이 다시 특별 계정으로 옮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활이 되면 해지 후 해약 환급금이 일반 계정으로 옮겨져서 운용이 되던 이 계약자 적립금이 다시 특별 계정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한다가 함정이 되겠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방식으로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방식 일반 계정 방식, 특별 계정 방식 있었죠. 계약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출 원금은 특별 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 일반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을 한다. 자,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 계정에서 바로 돈을 지급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정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이 서로 바뀌어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81번.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의 가입 금액의 증액, 감액 모두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 가능하죠. 변경 가능한데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증액은 안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함정이 되겠죠. 82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펀드의 투자 수익률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수익률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지요. 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판매가 중지되었다 이런 것도 다 특별계정펀드 폐지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뭐가 함정인지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83번 보겠습니다. 해당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경우, 네, 금방 나오네요. 판매 중지되었다고 해서 특별계정펀드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84번 보겠습니다. 펀드를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액이 50억 미만, 6개월이 지난 후 펀드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 폐지할 수 있냐?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자, 요거 여러분께서 같이 요 세 가지를 같이 이어서 한꺼번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장 보겠습니다. 3장까지 다 우리 살펴봤고요. 보험공시, 예금자, 보호제도까지 같이 다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배당 내역은 보험회사의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자, 계약자 배당 내역이 수시공시 항목이냐 정기공시 항목이냐 이거 물어보는 것 같네요. 수시공시는 수시로 하는 거죠.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걸 수시공시를 합니까? 예, 아주 좀 급박한 거, 중요한 거, 거액의 손실, 중대한, 뭐 중요한 이런 거였죠. 그래서 계약자 배당 내역은 수시공시 항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기공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86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보험계약 관리 현황은 생명보험협회 공시 사항에 해당된다. 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자, 요것만 딱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얘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사항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재무현황, 계약관리현황 다 비슷비슷하니까 실은 저는 딱 요거 계리사, 손해사정사 나오면 얘는 감독원이야. 저는 이렇게 딱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8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반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자,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계약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함정은 뭡니까? 주기죠, 주기. 얼마에 한 번씩? 반기 1회가 아니라
변액보험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떤 게 나오더라도 분기 1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반기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 이상이다. 88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 변액보험 공시 시에는 타 보험회사 상품과의 펀드 수익률 비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비교가 나오면 딱 어디입니까? 생명보험 회사가 아니라 생명보험 협회죠. 비교 공시는 생명보험 협회 공시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89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및 모집 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몇 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되냐,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예. 보장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기간 동안이다. 자, 이 기간은 바로 5년이 아니라 10년이겠죠. 10년. 생각보다 깁니다. 10년 이상 보장 유지를 해야 합니다. 10년. 90번 보겠습니다. 위험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하는 비용이 아니죠. 위험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비례해서 차감합니다. 얘는 여러분 자주 얘도 나오니까 암기를 해 주십시오. 주로 계약자 적립금은 운용보수 뭐 이런 것들이죠. 보증비용 이런 것들이 계약자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하지 않는 위험보험료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91번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농, 수협, 지역조합, 그다음에 신협 다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죠. 자체기금으로 보호를 하는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2번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보호 대상이다. 라는 건 틀렸죠. 금방도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이 함정이 되겠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외화예금 3천만 원, 양도성 예금증서 1,000만 원, 주택청약저축에 1,000만 원 가입을 한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4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예금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죠. 양도성 예금증서 안 되죠. 주택청약저축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4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번 보겠습니다. 예금자가 법인인 경우는 모두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다. 예금자가 법인인 예금을 다 말하는 것 같네요. 자, 이 지문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모두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예금자가 법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이 법인이 예금한 것은 다 예금보험에 적용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금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죠. 자, 법인 가운데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일부 법인이 예금한 것은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자세히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게 되면 뭘 함정으로 파놨을까? 저도 이제 한참 고민했던 지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96번 보겠습니다. 재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네요. 재보험계약, 보험료, 납입자,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함정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1인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있는 원금에 한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자, 예금자 1인 동일 금융기관 5천만 원 다 맞는 내용이네요. 원금에 한하여가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상반기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정을 찾아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시험은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함정을 찾아라. 여러분들 찬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